네, 이번 시간에는 수학 탐정이 어머님들을 위한 좀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거는 우수한 아이들을 그 모임이 있는 어머님들 카페에 제가 수학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능 기부한 곳이고요. 출처를 밝히면 이신동 카페 회원 어머님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영재고 과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답변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첫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 글이 길 경우에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질문이 과학고 입학 전에 수학은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하고 가야 되고 심화는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되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이 있는데 천차만별인데 저희 아이는 수학에 특별히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골고루 잘하는다. 사실은 요즘 과학고에 들어가는 학생들 예나 지금이나 전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아이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학 이해력은 좋고 도형 파트는 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푸는데 특이하다라는 말을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글에는 안 적었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재고 과학고 입시만 준비할 거라면은 그러니까 입시 자체만 준비할 거라면 고1 과정까지 해도 상관없지만 합격한 그 이후를 생각을 한다면은 고1 상하는 물론이고 고2 수투 1, 2까지는 끝내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과학고를 보낸 두 친구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경기 영재고를 보냈죠. 어, 자, 선행을 거기까지 못 끝내고 갔더니 가서 힘들어하더라는 겁니다. 한성과학고와 경기 영재고를 각각 한 명씩 보냈는데 실제로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 심화는 올림피아드 지중상 지중하 이거는 올림피아드 지름길상 올림피아드 지름길 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만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학교 특성상 영재고 가구는 평균적으로 KMO 1차 입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를 약간 걸치는 거를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영재고 가구 입시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고요. 뒤늦게 시작을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합격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 합격을 못했 했다 못했다의 차원보다는 그 뒤에 학교에 가서 얼마나 따라가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재고 가고 그 지필고사를 제가 수학 탐정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거를 참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6살 수학 매니아 엄마입니다. 집 근처 수학 놀이 수업에서 연산문을 옮긴 후 아이가 수학까지 싫어진다고 해서 결국 학원을 그만두었는데 어제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구문 같은 거 안 풀어 쌓였다며 지인이 장끄떡 갖다 줬는데 그걸 혼자 풀었어요. 이럴 거면 수학학원 다니지 했더니 학원에서 2학년 반으로 올려줬지만 그래도 아는 것만 반복해서 싫었대요. 오, 굉장히 우수한 아이네요. 계속 더하기, 띄어쓰기, 그래서 학교 보내는 게 두렵습니다. 뭘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작년부터 더 이상 수학 지식을 안 넣어주고 있어요. 수학 말고 다른 분야만 저랑 탐구 중입니다. 7교나 도형 같은 거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쪽에도 흥미를 붙일 수 있게 계속 들이밀어 볼까요? 아니면 심한 문제, 1학년, 2학년 수준의 그런 문제집이 나오나요? 같은 거를 보여줄까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학 탐정인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영범 선생님 책도 읽어봤습니다. 딱 그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은 바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나 석하이나 의대생 정도의 가해 선생님을 붙여주거나 혹은 경험 있는 선생님 한 분 모셔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이가 좀 어리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해 선생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애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애도 부담스럽고 선생님도 부담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초등 담당하는 선생님이 처음엔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래서 초등 전문 가해사한테 맡겨보시고 좀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면 실력파 선생님께 맡겨라고 권장드립니다. 저는. 추후에 이제 세월이 좀 지나게 되면 특목고나 그에 준하는 선생님이시라면 아이가 흥미를 느낄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의 특성상 그 특목고나 이런 그 감각 있는 선생님과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아이와 맞는 아이들이 섞여 있어야 학원이
수업이 재미있을 확률이 큰데 보통의 학원은 이런 아이들만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게 보통이죠. 오죽했으면 이런 아이는 1대1 멘토링 또는 자신과 비슷한 두세 명과 같이 수업받는 것을 추천했을까. 지영번 선생님은 그랬어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두세 명도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아이의 특성 같은 경우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아이한테 잘 안 맞춰주는 경향이 있죠. 상업적이라 어쩔 수 없어요. 반복학습을 싫어하는 것은 우수한 아이 중에 많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반복학습을 제가 예전에 이 글을 카피해서 클릭하셔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반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복하면서 재미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의 특징이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려줘야 되는데 또 재미없으면 또 반복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아이를 많은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에 억지로 반복을 시키기보다 자연스럽게 아이가 반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복과 시간 내에 문제 푸는 훈련을 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수학 탐정 링크 가볼게요. 중1이고 중3 과정 극심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고등 과정 선행을 빨리 나가는 게 좋겠지요. KMO도 준비시켜보는 게 좋을까요? 반복 학습에 대한 시간 내에 또 푸는 훈련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나모 스터디 쿠드 영상 중에 속도와 실력은 한 몸이다를 검색하면 그 영상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풀려면은 실력을 키우면은 속도가 사실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실력이 올라왔다. 그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실 때 다 풀고 나서 정말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했을지 같은 걸로 이제 점검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즉, 맞았다고 끝 해버리면 수학을 알차게 공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복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반복을 싫어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하고 속도가 더디게 나오거나 혹은 같은 시험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멈칫하면서 모르는 경우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학원 선생님이나 혹은 가족, 주변에 수학 선생님이 있다면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어리다면 어머님이 봐주시면 좋을 텐데 중1이라면 엄마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나이거든요. 그리고 중3 심화 공부를 하신다면 고등성은행을 빨리 나가는 게 맞긴 하고요. 중3 심화를 이제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렇습니다. 대신 중3 심화와 고등 심화의 서로 간의 피드백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을 빨리 나갈 경우 개념이 잘못하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험을 봐서 정말 이해가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KMO는 중1의 나이라면은 재능이 있다면 시키는 게 좋은데 요즘에 KMO가 많이 쉬워져서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 KMO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켜봐라. 제가 예전의 난이도라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KMO를 하는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요즘 KMO는 난이도가 진짜 쉬워졌기 때문에 한번 시켜보십니다. 대신 1차 정도까지만 시키고 그 2차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 KMO가 1차까지는 입시 수준이라면 2차부터는 진짜 재능의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2차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실중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답변 드렸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KMO 전문가 선생님께 제대로 진단을 받으셔야 정확히 손해다 이익에다가 나옵니다. 제가 아이를 만나보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은 함부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라고 하였고요. 자, 그리고 추가 답변을 했고요. 김강용 분이라는 이 유튜브 되게 유명해요. 강의도 되게 잘하시고요. 속도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하시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다 링크를 아래쪽에다 필요한 거는 다 링크를 댓글에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용 채널입니다. 수학은 이해 과목이다. 수학은 이해 플러스 암기 과목이다. 이해 과목이 아니라 사실은 이해 플러스 암기 과목이다라고 제가 딴 겁니다. 이해만으로는 솔직히 부족해요.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특히. 그래서 암기가 필요하다를 강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의 저자 김현정 선생님 책 있죠? 제가 수학탐정 유튜브에도 올린 그 독후 감상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김현정 선생님도 강조하시는 상황이고요. 그분도 물론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공식을 증명 후에 이해한 후에 암기하라. 그런 거. 그렇지만 암기를 꼭 하면서 가라. 그 말입니다.